네, 안녕하세요. 위조 아나바다 팀입니다. 저희의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근했더니 지구를 살렸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당근마켓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약 2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은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 중고거래 사이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팀명인 나나바다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줄임말로 98년도 IMF 시기에 지출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요즘에는 환경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기획 의도와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팀의 이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에 참고하여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주제 선정 및 기획 단계, DB 설계, UI 설계, 화면 구현과 프로젝트 기능 구현,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 준비와 발표로 나누어 총 41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서버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오라클, 마이바티스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UI는 HTML, CSS, JS, 뷰, AJAX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툴로는 STS와 VS 코드,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였고,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노션과 깃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UI 서버 구성은 사용자 UI 및 서버, 관리자의 신고 UI, 관리자의 신고 서버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UI 및 서버는 STS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마이바티스, JSP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관리자 신고 UI는 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관리자 신고 서버는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 부트와 JPA를 활용해서 구현했습니다. DB 설계는 ERD 클라우드 페이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1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고, 멤버와 신고 테이블을 중심으로 크게 중고거래 테이블, 아르바이트 테이블, 커뮤니티 테이블, 문의 게시판 테이블, 이벤트 테이블, 쪽지 및 리뷰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항은 노션과 깃허브를 이용하였습니다. 노션에서는 애자일 기법 방식을 따라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이슈를 관리했습니다. 깃허브에서는 각자의 코드를 쉽게 병합하여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현한 웹사이트를 직접 보여드리며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은 상단 내빗바와 헤더, 배너와 중고거래 게시판 목록, 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 바에는 로그인과 고객센터 버튼이 구현되어 있으며 헤더는 사이트 로고와 검색창, 게시판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중고거래 게시판의 상품이 검색됩니다. 배너 이미지는 자동 슬라이드 되어 보여집니다. 중고거래 게시판 목록 부분은 최근 등록된 글 12개가 출력됩니다. 하단에 붙어있는 사이트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약관입니다.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면 모든 약관의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필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시엔 가입이 제한됩니다. 선택 버튼은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입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키업마다 중복과 유효성 검사가 실시됩니다. 다른 항목 역시 키업 시 유효성 검사가 실행됩니다.
빈 항목이 있다면 회원가입 버튼은 비활성화되며 해당 항목으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로그인된 화면 상단엔 로그인한 회원의 닉네임과 로그아웃 버튼이 보여집니다. 로그아웃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보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밑에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 찾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한 적 없는 이름과 이메일을 적으면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저장된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일치하는 아이디가 출력됩니다.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보겠습니다. 정보를 기입한 후 확인을 누르면 비밀번호가 랜덤한 6자리의 영문자와 숫자로 재설정됩니다.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로그인이 불가합니다. 일치하는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상단바 속 본인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나의 정보 아이콘을 클릭해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디와 이름은 변경할 수 없으며 닉네임과 이메일은 변경 버튼을 클릭해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백이나 중복된 닉네임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복 검사를 통과한 뒤 확인을 누르면 변경된 닉네임으로 교체되며 최종적으로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야만 정보가 갱신됩니다. 이메일도 닉네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됩니다.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입니다. 시험마다 유효성 검사가 진행됩니다. 변경 버튼을 누르면 완료 페이지로 연결되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고객센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는 화면과 같이 상단바와 헤더, 메뉴, 자주 묻는 게시판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색창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의 제목과 내용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은 다음처럼 아코디언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게시글을 클릭하면 열려있는 글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작성과 수정, 삭제 버튼은 관리자에게만 보입니다. 1:1 문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백 입력 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완료 페이지에서 내 문의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문의 내역 목록이 출력됩니다. 일반 회원은 본인이 문의한 게시글만 볼 수 있으며 관리자는 모든 회원의 문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또한 관리자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답변이 등록되면 상태 말머리가 답변 대기에서 답변 완료로 바뀝니다.
문의 내역 본문 페이지입니다. 이메일과 등록일, 제목과 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트 정책상 회원은 문의한 글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해보겠습니다. 내 정보 관리 페이지 하단의 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탈퇴 버튼을 누르면 완료 페이지가 나오며 탈퇴가 완료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동네 생활 게시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전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고, 게시글은 한 페이지에 10개씩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됩니다. 왼쪽 사이드 메뉴에 있는 각 지역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역별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시글을 말머리로도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전체 글 보기에서 말머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역 구분 없이 선택한 말머리의 글들만 확인할 수 있고, 각 지역별 게시글 목록에서 말머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선택한 말머리의 글들만 확인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말머리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해 구현하였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글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유효성 검사가 실시되어 로그인 후 작성하라는 메시지 창이 출력됩니다. 검색 카테고리는 셀렉트 태그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화면과 같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글 보기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게시글 목록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말머리를 선택한 후 키워드 없이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면 선택한 말머리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모두 출력됩니다. 이제 단어를 하나 넣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카테고리는 제목으로 설정하고 날씨를 검색하면 제목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글이 모두 표시되고, 말머리를 선택한 뒤 다시 검색하면 해당 말머리를 가진 게시글 중 제목에 날씨가 포함된 글만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게시글이 나와 있지 않아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역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경기 지역을 선택한 뒤 전체 게시글에서 행궁동을 검색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지역의 글이 모두 표시되고, 말머리를 선택한 뒤 다시 검색하면 해당 말머리를 가진 게시글 중 제목에 행궁동이 포함된 글만 표시가 됩니다. 게시글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글 상세 보기로 넘어갑니다. 비로그인 상태일 때도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상세 보기에서는 말머리와 글 제목, 닉네임, 작성일, 글 내용,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찐 버튼과 신고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가 실시되어 로그인 후 이용하라는 메시지 창이 출력되고, 댓글도 작성할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API를 통해서 받아오는 정보 중 닉네임은 보통 실명으로 설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카카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랜덤 6자리 알파벳의 조합으로 닉네임이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쿼리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닉네임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시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말머리와 지역을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 중 한 가지를 적지 않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유효성 검사가 실시되어 메시지 창이 출력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으로 포커스가 이동됩니다. 게시글 내용을 적는 부분은 CK 에디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속성 창이 뜨고 3개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로드를 클릭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미지를 바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후 서버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정보로 넘어가고 너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에디터 내부에 이미지가 잘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여러 장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닉네임은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값을 받아오는 것이고 게시글 작성 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을 다 작성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체 게시글 목록으로 돌아오며 맨 위쪽에 게시글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상세 보기에 들어가면 방금 업로드한 이미지가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게시글 상세 보기에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좋아요에 1이 추가되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좋아요가 취소되어 0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창이 뜹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기타를 클릭하면 적혀있는 것 외에 다른 사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사유를 선택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뜨며 신고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댓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게시글 상세 보기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은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값을 받아오는 것이고 댓글 작성 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 내용 바로 아래에 댓글이 보이게 됩니다. 댓글은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됩니다. 댓글 수정과 삭제 버튼은 작성자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임의의 텍스트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정할 메시지를 입력해 줍니다. 모두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완료 알림창이 뜨고 입력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완료 알림창이 뜨고 댓글 목록에서도 댓글이 성공적으로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게시글에 들어가면 수정과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말머리와 지역을 제외한 제목과 내용 값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다시 말머리와 지역을 재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작성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 목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게시글을 다시 들어가 보면 수정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뜨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삭제됩니다. 게시글 목록에서 글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빗바에 있는 닉네임을 클릭하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게시글을 클릭하면 내가 작성한 게시글의 목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목록에서는 지역과 말머리, 게시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작성된 게시글이 없어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메뉴에 있는 내가 작성한 댓글 목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목록에서는 댓글 내용과 댓글 작성자, 그리고 작성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을 클릭하면 내가 댓글을 남긴 게시글의 상세 보기로 넘어가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지만 현재는 댓글을 남긴 목록이 없어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알바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알바 게시판에 들어가면 최근 등록 순으로 16개씩 게시물을 보여줍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게시물들만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의 지역 검색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임의로 서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결과 근무지가 서울에 해당하는 알바 게시물들만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근무 기간과 근무 횟수, 직종 또한 각각 최대 3개씩 선택해 원하는 조건들에 해당하는 게시물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조건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조건들에 해당하는 게시물들만 출력되고 있습니다. 만약 3개 이상 선택할 시 알림창을 띄워서 최대 3개까지만 게시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최근 본 알바 배너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본 알바 개수를 최대 6개까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게시물들을 몇 개 확인해서 최근 본 알바 개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제가 4개의 게시물을 확인했는데요. 최근 본 알바 항목에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바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알바 구인 공고 작성 버튼은 로그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알바 작성 페이지에서는 제목, 상호명, 주소 등의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모두 기입해야만 게시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입력하고 게시물 등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작성하지 않아 제목을 작성해달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다시 제목을 작성한 후
등록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방금 작성한 게시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해당 게시물의 등록일이 보이고 구인 공고 작성 페이지에서 기입했던 제목, 상호명, 인근 등의 모든 항목들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게시물 찜 기능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의 찜 목록에 게시물이 추가되고 찜 수가 1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트를 누르면 찜이 해제되고 찜 목록에서도 사라지고 찜 수도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수정 삭제 버튼은 게시물 작성자의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 눌러 게시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 페이지에서는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제가 임의로 몇 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방금 수정한 내용들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삭제 버튼 눌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게시판 목록에서 방금 삭제한 게시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바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라면 상세 페이지 하단에 지원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원 페이지 상단에는 현재 어떤 알바 게시물을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는 지원자의 이름, 나이 등의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경력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경력을 추가할 수 있는 모달 창이 뜹니다. 경력도 몇 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경력은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바 지원도 알바 등록과 마찬가지로 선택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모두 기입해야만 지원이 완료됩니다. 이제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다시 상세 페이지로 돌아오고 다시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 지원을 완료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다시 알바 게시판으로 돌아가서 만약 게시물을 보던 중 신고해야 할 게시물이 있다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우측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고 후에 다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 신고했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이제 알바와 관련된 마이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클릭하면 내 아르바이트 공고 페이지로 먼저 이동됩니다. 아르바이트 공고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알바 게시물들을 최근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고 지원자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게시물에 지원한 지원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원자 목록 페이지 상단에는 해당 알바 게시물의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는 지원 일자가 빠른 순으로 지원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들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지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지원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지원한 알바 게시물들이 빠른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게시물에 대해 수정 버튼을 누르면 지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페이지에서는 지원 시 입력했던 내용들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내용 수정 후 다시 수정 완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었고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방금 수정한 내용들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삭제를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지원이 삭제됩니다. 지원을 한꺼번에 삭제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지원이 삭제됩니다. 아르바이트 찐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찐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하트를 누른 게시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찜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마찬가지로 삭제할 게시물들을 선택하고 해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쪽지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쪽지를 누르면 받은 쪽지함으로 먼저 이동됩니다. 받은 쪽지함 상단에는 읽지 않은 쪽지의 수가 보입니다. 쪽지를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쪽지 2개의 확인 결과 쪽지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지 목록에서는 쪽지를 보낸 사용자, 간략한 내용, 보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지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쪽지 상세 페이지에서는 쪽지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쪽지가 이렇게 중고 게시물과 관련된 쪽지라면 중고 게시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함께 출력되고 이미지 클릭 시 중고 게시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쪽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쪽지를 여러 개 선택하고 한꺼번에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도 쪽지를 선택하고 우측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쪽지에 답장을 해보겠습니다. 답장 버튼을 누르면 쪽지를 보낼 수 있는 모달창이 뜹니다. 이때 쪽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쪽지가 보내지지 않습니다. 쪽지 내용을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쪽지 전송이 완료되었고 보낸 쪽지함에 가서 확인해보면 방금 보낸 쪽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쪽지를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쪽지 버튼은 보내기를 눌러 쪽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낸 쪽지함에서 방금 보낸 쪽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은 쪽지 중 삭제해야 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중고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게시판 목록에서는 최근 등록된 순으로 16개의 상품을 보여줍니다. 상단에서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카테고리 내부에 있는 상품만 보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우측의 검색창을 이용해서 제목, 내용, 작성자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 내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가격, 상품 상태 등을 입력합니다. 거래 방법은 택배 직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직거래 선택 시에는 거래 가능 지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목도 입력해 줍니다.
등록은 파일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 가격을 입력하지 않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입력할 정보를 비우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알림창이 뜨도록 구현되었고 가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등록한 상품이 여기 화면에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없이 업로드를 하면 아나바다에서 지정한 기본 사진이 메인에 뜨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제 방금 작성한 글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했던 글에 대한 정보와 사진 정보를 함께 받아옵니다. 게시글도 수정이 가능하고 사진도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진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들어가 보면 새로 등록한 사진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시글 상세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유효성 검사 후에 해당 상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선 좌측에는 최근 본 상품 목록을 구현했습니다. 사진 클릭 시 해당 상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세 보기 화면에서는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넘어가도록 구현하였고 판매자가 지정한 판매 가격, 판매 중인지에 대한 여부, 카테고리, 거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상단에 찜 버튼이 있는데요. 이 하트를 눌러서 상품을 찜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찜을 하면 수가 늘어나고 해제하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약 찜한 게시물에 들어가게 되면 하트가 채워진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쪽지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쪽지를 보내면서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버튼을 통해서 해당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고한 글을 다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알림창이 뜨면서 중복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해당 상품과 같은 유형의 상품들 중 판매 중인 상품을 최신순을 기준으로 하여 랜덤하게 5가지를 보여주도록 구현했습니다. 사진 클릭 시 해당 상품의 게시글로 넘어갑니다. 판매자가 작성한 내용을 상품 상태 박스에서 보여주고 해당 판매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남긴 상점 후기를 별점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리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작성한 자신의 글로 가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글을 볼 때는 판매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 완료시켜 보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대해 쪽지를 남겼던 사용자들이 뜨고 이 중에서 구매자를 선택하면 선택 완료를 누르면 판매 완료로 전환됩니다. 이때 구매자에게 상품의 후기를 요청하는 쪽지가 발송됩니다. 현재 티모 아이디로도 후기를 요청하는 쪽지가 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쪽지가 구매자에게 오게 됩니다. 후기를 작성하겠습니다. 후기를 입력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후기를 작성한 글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미 후기를 작성했다고 뜨면서 중복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후기를 입력하고 나면 후기가 판매자 상점의 리뷰에 반영이 되고 당근 온도처럼 판매자의 걸음수 점수에도 반영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지금 코코라는 사람에게 후기를 남겼는데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방금 남긴 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그림과 함께 레벨이 뜨는데요. 이것이 당근의 온도처럼 저희가 구현해 놓은 내용입니다. 내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상점에서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판매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박스를 통해서 상품의 일괄 삭제할 수도 있고 상품 클릭 시 해당 상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 찜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찜한 상품들의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품의 판매 여부와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통해서 찜 내역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벤트 게시판에서는 아나바다가 진행 중인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을 통해서 진행 중인 이벤트, 완료된 이벤트를 따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상세 보기 시 이벤트에 대한 정보, 응모기간, 당첨자 발표일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이벤트는 완료된 이벤트여서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하단에서는 조회자와 참여자 수, 그리고 당첨자를 보여줍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에서는 참여하기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데요.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참여자 수가 1 늘어났고 다시 클릭해서 응모를 취소하면 참여자가 1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클릭하고 다시 이 글을 들어오게 된다면 참여한 정보를 가져와서 버튼이 참여 완료된 상태로 나오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벤트는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모드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현재 날짜, 이후 날짜부터 등록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중 날짜를 선택하고 전 마감일을 시작일보다 이르도록 설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도 다중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내 날짜를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이벤트 시작일보다 마감일이 빠르다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이벤트 기간은 현재 날짜 이후로 되고 시작일보다 마감일을 이르게 설정할 경우 알림창이 뜨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시 날짜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새로 등록한 이벤트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에서도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중고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이미지 정보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자 모드로 접속했을 때는 이벤트를 완료시킬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에 들어가면 하단에 이벤트를 완료할 것인지 버튼이 뜨고요. 완료를 클릭하면 당첨자 발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내 당첨자를 추첨해 보겠습니다. 5명 추첨을 하면
추첨을 완료하고 추천 버튼을 통해서 응모자들 중에서 랜덤으로 값을 받아와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당첨자들에게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쪽지가 발송됩니다.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는 추첨이 끝나면 당첨자를 알려주는 칸이 활성화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제 쪽지가 잘 발송됐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확인해 보면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되고 상세 보기 클릭 시에는 해당 이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자는 회원관리에서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전체 회원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너 관리 페이지에서는 메인의 배너 이미지들을 등록,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배너에서 현재 배너 이미지들이 리스트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뜨며 확인 클릭 시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새로운 배너를 등록하고 싶다면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배너가 등록되었다는 알림이 뜨고 메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방금 추가한 이미지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 신고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고 게시판을 누르면 우선 전체 신고 게시판으로 먼저 이동됩니다. 전체 신고 게시판에서는 쪽지, 아르바이트, 중고, 동네생활, 리뷰에서 신고한 모든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신고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에서 아르바이트 버튼을 눌러 알바 신고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유형을 보면 지금 아르바이트 게시물이라고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게시판에서는 신고 게시물의 유형, 번호, 상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된 게시물의 총 신고 횟수와 신고 사유별 횟수가 확인 가능하고 하단에 기타 사유를 따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면 신고된 게시물을 새 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번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게시물 확인 시 삭제가 타당한 게시물이라면 우측 삭제 버튼을 눌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신고된 게시물 작성자의 경고 횟수를 1 증가시키고 게시물 작성자에게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경고 횟수를 1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경고성 쪽지가 자동으로 보내집니다. 이때 만약 게시물 작성자의 경고 횟수가 5번이 되면 해당 사용자를 강제 탈퇴시키고 같은 이메일로 재가입할 수 없도록 페널티를 줍니다. 그럼 삭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신고 내역에서 40번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쪽지로 가서 경고성 쪽지가 잘 보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삭제한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는 쪽지가 보내졌습니다. 그럼 다시 신고 게시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게시물 확인 결과 신고가 적절하지 않아 신고 내역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삭제할 신고 내역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 신고 내역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신고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아나바드 팀은 가람, 손지혜, 김영원, 임유진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가 맡은 기능은 이름 하단에 적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